네, 지금까지 이제 벡터 해석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x, y, g상에서 또는 이제 그 커브리니어 코디네이트로 따지면은 뭐 i 제타 파이, 뭐 로 파이 g 이런 여러 가지 베이시스 벡터를 갖고 있는 그 함수들을 이제 다루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베이시스 자체가 사실은 이제 베이시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베이시스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수직이죠. 수직이라는 거를 이제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오토고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오토고널한 어떤 베이시스,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가 우리가 3차원의 x, y, g의 그 기저 벡터의 그러니까 그 기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그 함수, 서로 간에 오토고널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어떤 함수를 기저로 사용하는 걸로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이제 함수형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형 벡터 공간은 그 좀 일반적인 아까 그 벡터 애널리시스에서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내용이긴 한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되냐면 양자역학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다가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렴을 위해서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functional space 벡터인 functional space라는 게 뭐냐? 함수 공간이죠. 함수 공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벡터 v라고 하는 거는 vxi 플러스 vyj 뭐 vgk 이런 식으로 xyg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베이시스로 삼아서 이 ijk라고 하는 방향 벡터를 기저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특징은 서로 간에 i랑 j랑 jk, ijk가 서로 간에 수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베이시스를 항상 이렇게 그 ijk 같은 이 방향을 나타내는 기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화를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시스가 phi1과 phi2를 갖고 있는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 함수 어떤 fs를 생각을 해서 얘가 a1, a2는 상수입니다. 그 a1 phi1s 플러스 a2 phi2s 이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여기 s는 이제 일종의 파라미터입니다. 이렇게 써도 이걸 우리가 벡터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phi1과 중요한 특성은 phi1과 phi2가 서로 간에 오토고널 해야 돼요. 그 오토고널하는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로 간에 이제 phi1과 phi2는 서로 간에 오토고널 하고요. 오토고널하다는 얘기는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수직. 그러면은 함수 공간에서의 수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이 벡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어떤 펑셔널 벡터 이 펑셔널 벡터는 이 베이시스 벡터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linear combination of basis vector.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ijk 같은 이런 방향 벡터를 우리가 베이시스로 삼았는데 굳이 방향 벡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수 자체가 베이시스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베이시스의 오토고널리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토고널리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는 우리가 i는 또는 이제 j.j 그리고 이제 k.k 이런 것들은 다 각자 자기의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i.j
뭐 j.k 뭐 이런 식으로 k.i 뭐 등등등 이런 거 서로 간에 ik가 다른 거에 대한 다른 걸로 하면은 이거 다 0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를 우리가 여기다 생각을 했거든요. 스칼라 프로덕트. 그래서 이러한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2이고 그렇지 않은 것과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은 0이다라고 하는 그 특성이 바로 베이시스의 특성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라는 이게 바로 오소노리티에 대한 특성이거든요. 예, 직교성이죠, 얘가.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그 도트 프로덕트가 0이다 하는 거죠. 그 서로가 다른 거면 같은 걸로 도트 프로덕트라면 1이고 그래서 함수에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fy 함수와 g 함수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는데 어떤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f의 스타는 이거의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예요.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랑 gs 이거의 그 곱의 함수 곱인데 여기에 어떤 함수가 곱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웨이팅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웨이팅 펑션. 어떤 적정한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그 무게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그 스칼라 프로덕트, 그러니까 도트 프로덕트 함수에서의 일종의 도트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WS는 웨이팅 펑션이어서 0보다는 크고요. 0은 아닙니다. 0이 되면 안 되죠. 여기 파라미터는 A에서 B까지 정의되는 파라미터예요. 근데 일종의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때 얘가 F와 얘가 1이라는 특성, 그 다음에 F랑 G랑을 하면은 얘가 0이 되면 얘가 바로 이제 오소고널하다는 거를 우리가 오소고널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소고널하다는 얘기는 얘가 F와 G가 서로 간에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F와 G를 우리가 여기서 베이시스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까 같은 그 펑셔널 스페이스로 보면은 phi1하고 phi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hi1하고 phi2를 베이시스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phi1하고 phi1 또는 이제 phi1하고 phi2랑 phi2 이제 얘가 하면 1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얘가 바로 이제 오소고널리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요거보다는 이게 더 낫겠네요. 예. 오소고널리티라고 하는 특성이 바로 이런 걸 갖고 있고 그래서 오소고널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은 함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베이시스로 써서 일종의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함수 공간,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 공간을 우리가 이제 그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힐버트 공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IJK라고 하는 일종의 그 실 공간이죠. 그거는 실 공간의 좌표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벡터 어널리시스에 대한 모든 그 수학적인 정의가 잘 맞아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부터는 그 벡터의 실공간을 베이시스로 쓰는 게 아니고 함수를 우리가 이제 오소고널한 함수를 베이시스로 쓰겠다는 거죠. 그럼 그 오소고널한 함수의 베이시스를 쓴 함수.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벡터 그 펑셔널 벡터잖아요. 함수형 벡터입니다. 이제 그런 함수형 벡터가 여전히 벡터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벡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함수,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벡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벡터형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작동되는 그 펑셔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함수 공간을 우리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힐버트 스페이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벡터의 특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연산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뭐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칙들을 우리가 잘 만족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힐버트 스페이스는 여러 가지 수학에서 벡터에서 적용이 되는 수학적 방법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베이시스로 삼고 있는 함수해야지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제 공간이 아니고요. 수학적 공간이에요, 이거는. 수학적 공간이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공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힐버트 스페이스는 펑셔널 스페이스인데, 아이고. 얘는, 펑셔널 스페이스인데, 어떤 펑셔널 스페이스냐면은,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 공간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그 수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mathematical operations. 기본적으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이 F랑 G가 어떤 펑셔널 벡터라고 얘가 생각을 하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교환 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FS랑 GS를 하고 HS를 더한 거랑 GS랑 HS를 더하고 FS를 더한 거랑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상수배, FS에다가 어떤 상수배를 한 거랑 상수배에다가 FS 한 거랑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수배의 분배 법칙 그리고 FS 플러스 GS를 하면은 얘가 이제 KFS 플러스 KGS가 되더라.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수학의 기본적인 법칙들을 만족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스페이스를 이 펑셔널 스페이스가 그 수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우리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 K1 플러스 K2 예. 위에 거는 상수의 분배 법칙, 아래 거는 이제 함수의 분배 법칙. 그 다음 이제 K1, K2, FS 하면 얘는 이제 K1, K2, FS가 되는 거. 여러분들 뭐 당연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러분들 익숙한 수학적 오퍼레이션을 따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얘가 이제 completeness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완전성. 이제 완전성이라고 얘기하죠. 완전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펑션이 fs가 베이시스의 함수로서 베이시스의 집합으로 그 전개를 시킬 수 있어요. can be expanded. 왜냐면은 그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베이시스 셋 phi ns로서 우리가 익스펜션을 시킬 수가 있더라. 이건 이제 linear combination of basis function.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오토고널한 특성을 갖고 있다. 오토고널한 특성은 A에서 B까지의 인테그레이션 할 때 하나는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고요. 하나는 이제 리얼 펑션을 곱하고 거기에 이제 웨이팅 펑션을 곱한 다음에 이걸 적분했을 때 얘가 이제 서로 간에 다른 함수인 경우에 0이고 자기 자신은 1이다 하는 거가 이제 바로 그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그걸 우리 이제 컴플리트니스, 완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스칼라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은 그 양자역학적인 그 함수가 바로 이러한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서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벡터 함수 공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스칼라 프로덕트가 정의가 돼야 되죠. 예, 그리고 F와 F를 스칼라 프로덕트 했을 때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때 이제 equality 얘가 등호는 only holds F가 0일 때만 0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왜냐면은 이 F랑 F를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 하다는 얘기는 F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F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0인 경우에는 그 F가 0인 경우만 0이 되죠. 이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요거가 지금 이거의 F의 제곱인데 이거의 제곱을 스퀘어루트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의 우리가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 근데 절대값을 이 함수의 절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더 써가지고 이걸 우리가 노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름은 함수의 절대값이에요. 그냥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 아니고. 그래서 숫자의 절대값이 아니고 함수의 절대값은 함수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스퀘어루트 이걸 우리가 이제 노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특성도 갖고 있는데 GF를 이제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면 얘가 바뀌어집니다. FG. 그리고 FG 플러스 H를 하면은 FG 플러스 FH. 사실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거를 이제 브라라고 읽고요. 브라 F G 캣. 그래서 이제 이게 브라켓이에요. 브라켓. 그래서 이게 브라하고 얘가 캣이에요. 예, 그래서 브라켓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KF G를 하면 K가 이제 이쪽 그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브라 방향에 있는 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의미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여기서 이제 K는 스칼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K1F.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라 쪽에 있는 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 거고요. 여기 그 G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 함수 자체가 이 브라 방향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고 G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아니죠. 플러스 K2G H 이제 K1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FG 플러스 K2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GH 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그 이 펑셔널 스페이스는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서 작동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그 펑셔널 벡터에 대한 특징 중에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슈바르츠 이니퀄리티. 슈바르츠 부등식인데요.
F와 G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제곱을 한 거는 F의 제곱이죠. 사실 얘가. F의 제곱 곱하기 G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는 겁니다. equality only holds for F가 이제 KG인 경우만 그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그 벡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A.B 이거가 지금 이거 그 스칼라 프로덕트잖아요. 이 F.G죠. 이거의 제곱을 하면 얘가 A의 제곱, B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가지고 얘는 이제 항상 A의 제곱, B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의 그 특징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퀄리티는 only holds 얘가 A와 B가 서로 평행한 경우 이제 다른 말로 A가 B의 상수배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지금 요 이퀄리티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특징을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i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하기를 f-람다g 여기에 람다g는 람다는 상수고요. f-람다g 얘는 일종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죠. 람다는 콘스탄트.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그 특징에 의해서 아까 그 특징에 의해서 f-람다g 마이너스 람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g f-람다g가 되죠. 그러면은 요 i를 람다 스타로 미분해 봅시다. 미분해 보면 요거만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g에 f 마이너스 람다 g가 되잖아요. 얘가 예,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gf 플러스 람다 g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얘가 이제 0이 된다. 0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요 그 람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i가 람다에 대해서 이제 익스트림 밸류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익스트림 밸류를 갖게 되는 그런 람다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람다 같은 경우에 보니까 람다는 이 g분의 gf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i를 이제 세보면 그 i를 아까 그 위에 있는 거를 요 스타식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ff 마이너스 람다 스타 gf 마이너스 람다 fg 플러스 람다 제곱 g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람다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f 마이너스 람다 스타는 g에다가 여기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fg가 바뀌는 거죠. gf가 fg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gf 마이너스 g분의 gf fg
이렇게 되고요. 네, 플러스 람다의 제곱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GG를 곱했으니까 GG 하나만 남고요. 원래는 이거의 제곱인데 그리고 GF의 제곱이 되죠. 예. 그럼 이거 보면은 얘가 이제 GF의 제곱이 요거는 GF의 제곱이어서 얘랑 얘랑 이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서로 이제 캔슬됩니다. 얘랑 얘랑은 캔슬되고 그렇게 됐고 지금 아까 위에서 조건이 지금 얘가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0보다는 크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거에 대한 조건으로 이제 써보면 FF GG 얘는 항상 F G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람다의 파라미터는 지금 이 람다가 이 i를 맥시멈이 되게 하는 그 람다를 적당하게 취했을 때 지금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벡터의 이러한 그 도트 프로덕트의 제곱이 이러한 게 이제 이러한 특성을 이 펑셔널 스페이스에서도 가져야 된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오토 노멀리티 특성을 베이시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오토고널한 특성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 노멀 오토 노멀 프로퍼티 만약에 이제 F와 G가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가 0이라면 이 F와 G를 오토고널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F랑 F를 했을 때 얘가 제곱했더니 1이 되더라 라고 하면은 요 F는 오토노멀하다. 그러니까 오토고널하고 노멀라이즈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토노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베이시스 벡터 우리가 이제 그 phi i라고 하는 이 베이시스 벡터가 예, 오토 노멀 셋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phi 1하고 f를 이제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보면 얘가 phi 1 그리고 f가 2차원 함수이기 때문에 a1 phi 1 플러스 a2 phi 2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a1에 사실 여기에서 이제 a1에 이제 phi 1 플러스 a2에 phi 1 phi 2 얘가 베이시스 벡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토고널을 한 거에 의해서 여기는 0이고요. 그래서 여기 A1만 남죠. 그리고 오토 노멀하기 때문에 이건 1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토 노멀 특성은 이제 phi i, phi j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크로니커 델타 ij가 되면서 이 크로니커 델타 ij라고 하는 거는 얘가 i가 j가 같으면 1, ij가 같으면 1, i가 j가 다르면 0입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크로니커 델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로니커 델타로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 f의 함수가 이거에 대한 이 베이시스 펑션에 대한 얘가 베이시스 함수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더라. 그리고 이때 개수를 우리가 보면은 그 개수는 요 phi i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주어집니다. 얘가. 그리고 실제로는 얘가 오토 노멀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얘가 phi i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은 phi i는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그 앞에 개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수의 특성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특성은 나중에 스톰 류블 티어럼에서도 나오게 돼요. 이런 특성은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개수는 이러한 어떤 함수의 스칼라 프로덕트, 베이시스 펑션의 스칼라 프로덕트로서 요 앞에 개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렉이 사실 이러한 기호는 디렉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그래서 디렉 노테이션 요거를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펑션 f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브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얘가 이렇게 캣이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브라켓.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f가 서메이션 i의 j라고 합시다. aj의 phi j로 이렇게 익스펜션을 phi j 베이시스로 익스펜션을 시키면 요거는 j에 대해서 아까 aj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사실은 요 개수는 얘가 f를 phi j에 대해서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요. 서메이션 j에 대해서 phi에 대해서만 다시 쓰면 phi j 이렇게 쓰고 이거에 대한 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가 지금 컴플리트니스에 의해서 사실은 요게 1이거든요. 요 앞에 거랑 이제 비교해 보면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요거를 이제 이게 컴플리트니스의 특성이죠. 네. 그래서 for complete set에 대해서 얘가 summation phi i 이거는 1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쓸 적에 여기 여기 거꾸로 됐죠. 이게 캣이고 이거 브라죠. 이거 브라에 대해서 얘는 이제 A 대거입니다. 사실은 어떤 A 벡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A 대거가 되는 거고요. 얘가 A, B 이렇게 되면 A의 대거 이쪽 브라는 지금 대거고요. 이렇게 되고 이거는 A.B랑 똑같아요. 예,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A 벡터는 여기 M 이렇게 주어지면 사실은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고요. 이게 2x2 매트릭스랑 이제 벡터랑 도트 프로덕트라면 이제 벡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할 적에 A는 MB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MB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의 대거 이 대거라는 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그러니까 이 대거라고 하는 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잖아요. 그죠? A의 대거라고 하는 거는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도트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M의 대거 A 전체의 대거가 돼요. 그 다음에 B.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렉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A, M, B 이렇게 되고 또는 M의 대거 A,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디렉 노테이션은 양자역학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 노테이션을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면 양자역학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펑셔널 스페이스, 이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서 정의되는
이러한 펑셔널 벡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